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2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 주식은 언제 사는가? 존 템플턴이 월스트리트에서 활동하기 전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존 템플턴은 저가 주식을 매수할 수만 있다면 그곳이 전 세계 어디든 상관없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실제로 주식은 쌀 때 사야 한다. 오늘날 이것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주식을 싸게 매수하는 것은 다른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거나 필사적으로 투매할 때다. 주식의 가격 하락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그 주식이 시장에서 매력을 잃었거나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우려로 보유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 말은 주식을 싸게 매수하려면 시장의 흐름과는 반대로 다른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거나 투매하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시장 매매 가격보다 내재 가치가 훨씬 더 큰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다. 다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주식을 사면 결코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존 템플턴의 투자 인생을 살펴보더라도 대다수 투자자와 다르게 행동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책을 읽으면 증시가 주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십 년에 걸친 존 템플턴의 투자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의 투자 원칙을 배우고 증시에서의 위기는 곧 엄청난 수익을 올릴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강세장이 아니라 약세장에서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아무 때나 매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존 템플턴의 원칙. 주식 투자에 뛰어든 이래 지금까지 나는 가장 싼 주식을 찾으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비관론이 팽배할 때 투자라는 것은 나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이다. 바꿔 말하면 가장 훌륭한 투자 시기는 비관론이 크게 팽배할 때를 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전망이 가장 밝을 때 투자를 한다. 하지만 증시에서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는 그 반대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미래 수익을 겨냥하여 저가 주식에 투자를 해야만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들이 팔 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많은 투자자가 종종 이 개념 때문에 고심한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수 의견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 평생의 투자 원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투자자들이 낙담하여 주식을 팔 때 매수하고 탐욕스럽게 살 때 매도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투자자들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투자의 기술을 익힐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다수에 편승하지 않는 뚝심이 필요하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목표를 높은 곳에 두는 경향이 있다. 비록 성공한 사람들 중 일부는 돈을 쫓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성공을 꿈꾼다. 월마트의 창립자 샘 월턴은 사업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을 위해 상품 가격을 낮추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했다. 헨리 포드는 당시 부유층들에게 자동차를 팔던 다른 자동차 생산업자와는 달리 서민층도 구입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이로운 일을 하면서 성공한다는 개념은 벤자민 프랭클린에 의해 일반화되었고 그 후 사업에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비법으로 알려져 왔다. 템플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일찍부터 시작된 존 템플턴의 절약 정신과 저축 습관 덕분에 저가의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템플턴이 할 일은 사람들이 불행을 적게 하도록 도움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존 템플턴의 어머니 벨라 템플턴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것은 수천 달러를 주고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을 준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존 템플턴은 이로운 일을 하면서 성공한다는 인생 좌우명이 생겼다. 어머니의 선물. 벨라 템플턴은 자녀들에게 항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 애썼다. 뿐만 아니라 여행에 대한 동경과 모험을 추구하라고 가르쳤다. 이 영향으로 존 템플턴은 평생 여행에 대한 열망과 모험심을 품고 살았다.
존 템플턴은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친구와 함께 35개국을 돌아볼 계획으로 세계 여행을 떠났다. 유럽과 중동, 인도,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둘러보았다. 이 여행이 그를 훗날 위대한 투자자로 만들어준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 세계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힌 존 템플턴의 눈은 미국 주식을 떠나 세계 주식을 향해 있었다. 존 템플턴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저가 주식에 투자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없던 20세기 초에 존 템플턴은 벌써 외국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전망이 가장 좋지 않은 주식에 투자하라. 존 템플턴이 투자할 때 보여진 가장 탁월한 능력은 상황에 따라 시장에서 물러나 관망할 줄 아는 지혜였다. 그는 타고난 지혜가 있었고 항상 침착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현명한 투자자는 투자자들이 감정적 대응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증권 시장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 다수의 매도자나 매수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무분별한 행동에 휩쓸리지 않는다. 수많은 투자자들은 그들이 저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증시에 대량 매도 사태가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다우존스가 하루 만에 22.6% 급락했을 때 실제로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 순간이 오기를 갈망하던 매수자들은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때야말로 저렴한 주식을 매입하여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존 템플턴이 시장을 보는 관점은 매우 독특했다. 투자자들이 항상 나에게 전망이 좋은 주식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바람직한 질문은 가장 전망이 좋지 않은 주식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다. 이 개념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면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가야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잠재력이 있지만 현재는 전망이 좋지 않은 주식에 투자해 성공할 수 있다. 포커와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다. 성공적인 투자자로 만드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능력이다. 주식 시장에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자질만 더 갖추면 된다. 바로 냉철한 판단력이다. 존 템플턴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남들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라고 믿었다. 투자자들이 두려워하거나 불만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고 있을 때 제대로 된 저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안목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평균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가진 셈이다.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 다른 투자자들이 나쁜 소식에 과잉 반응을 보일 때 냉정을 유지하라. 박앤헌터가 되라.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투자자들이 매도하기 원할 때 매수하고 매수하기 원할 때 매도하라. 가장 전망이 좋지 않은 주식이 무엇인가를 물어라. 비관적인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주식을 사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자신의 직관에 따르라. 절약하고 저축하여 그것을 최고의 수익률로 불려라. 이자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자를 받는 사람이 되어라. 해외여행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폭넓은 견문을 쌓아라. 박앤헌터. 진정한 박앤헌터가 되고 싶다면 절대 감정이 개입된 투자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박앤헌터라면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행동할 때 그들의 오판을 최대한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주식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가격이 하락하는 주식을 잘 다룰 수 있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 증시에서 투자자들은 아주 가벼운 상처에도 비명을 지르며 응급실로 달려간다. 투자자들이 악재의 과민 반응을 보이며 보유 주식을 투매하면 당신이 매수할 수 있는 저가 주식의 양은 증가하게 된다. 이 주식들이야말로 박앤헌터의 목표가 된다. 박앤헌터들은 감정적인 매도자들이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할 줄 안다. 기업의 실질 가치에 기준을 두고 투자하는 대신에 뉴스나 단편적인 정보에 따라 투자하는 투자자가 존재하는 것도 박앤헌터들에게 유리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못 인도된 투자자가 시장에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바꿔 말하면 이들은 당신에게 저가 주식 매입의 기회를 제공하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헌터로서 당신의 역할은 그들이 절망적으로 팔려고 하는 주식을 사주고
그들이 필사적으로 사려고 하는 주식을 팔아줌으로써 그들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이다. 과거를 기억하라. 증시의 역사를 보면 현명한 자에게 길이 보인다. 증시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큰 자산이 된다. 과거 증시의 역사를 보면 투자자가 예상치 못한 정보나 보도에 과민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항상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바겐헌터는 예상치 못한 정보나 보도가 있을 때 저렴하게 주식을 매집할 수 있다. 주식을 광적으로 매도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는 것은 바겐헌터에게 꿈같은 일이다. 이러한 유형의 무분별한 행동이 증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바겐헌터에게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투자자라면 이미 다른 투자자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다. 비가 올 때 사고 해가 뜰 때 팔아라. 성공적인 바겐헌터가 되고자 한다면 투자자의 견해를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증시에 비가 올 때 주식을 사고 해가 뜰 때 팔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당신과는 반대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즉, 그들은 주로 해가 뜰 때 주식을 사고 비가 올 때 판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전망이 좋지 않을 때도 주가는 결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1939년 당시 미국 경제는 불안에 휩싸여 있었고 유럽에서 시작된 전쟁으로 암울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주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49% 폭락했다. 여기서 지금까지 언급한 사례들을 잘 생각해보자. 바겐헌터라면 단 12개월 만에 주가가 49% 폭락한 경제 전망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미국이 대공황 상태로 돌아가고 있고 나치가 유럽에서 자유를 빼앗고 현대 문명을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미국 투자자 사이에 조성된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었고 그것이 다시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 투자자들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했다.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존 템플턴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한 후 대부분의 투자자들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존 템플턴은 결국 미국도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 예측했고 그 가정하에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공급할 군수물자 때문에 기업들이 바빠질 것이라고 믿었다. 존 템플턴이 이런 견해를 갖게 된 것은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제1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군수물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에 따라 존 템플턴은 미국 경기 침체와 유럽에서의 전쟁으로 증시가 또 한 차례 폭락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생할 것이라고 미래를 밝게 전망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존 템플턴은 현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시장을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 이 능력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자와 평범한 투자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존 템플턴은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이러한 사실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한 다음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존 템플턴은 자신의 생각을 확신했고 주식을 사기 위해 1만 달러를 빌렸다. 당시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1달러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들을 매집할 심산이었다. 1달러 이하인 주식을 매수하면서 여러 종목의 주식을 사는 투자 전략을 구사했다. 이 당시 존 템플턴이 관심을 가진 기업들은 아주 평범했지만 모두 문제가 있었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전망이 별로 없는 기업들이었다. 그 당시 경제는 회복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전망이 없는 기업들은 증시에서 결코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템플턴은 투자자들이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증시에서 바닥권인 주식을 매수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것은 그의 이론이 옳다면 미국 경기가 회복된 후 증시에서 그동안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던 주식들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존 템플턴은 여러 종목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했다. 존 템플턴은 확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이 거래에서 존 템플턴이 주식을 매수한 104개 기업 중 37개 기업은 이미 파산 상태였다. 그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대신에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존 템플턴의 타이밍은 완벽했다. 그의 예상대로 유럽 전쟁은 2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고 미국이 참전했으며 군수물자의 수요는 급증했다.
이 덕분에 존 템플턴은 1년 안에 빌린 돈을 전부 갚을 수 있었다. 이후 수년간에 걸쳐 존 템플턴은 투자한 1만 달러를 4만 달러로 불렸다. 그동안 그가 매수한 104개 종목 중에서 4개 종목만 수익이 없었다. 존 템플턴은 1939년 매수하여 평균 4년 동안 보유한 후 주가가 너무 올라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 비로소 매도했다. 주가가 너무 올라 더 이상의 가격에 매력이 없자 그의 기본적인 투자 원칙에 따라 매도한 것이다. 존 템플턴은 이 투자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매도 시기를 좀 늦춰야 했는데 너무 빨리 팔았다는 것이다. 변동성이야말로 주식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저렴한 주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진다. 당신이 저렴한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라면 변동성은 당신의 친구이고 당신이 인기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라면 변동성은 당신의 적이다. 증시의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고 기업의 가치와 주가가 많이 다르다면 바겐헌터에게 절호의 기회다. 기업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것은 주식의 헐값에 매도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 투자자들은 주식이 인기가 없을 때 시장에 내다 판다. 근시안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상황 변화에도 쉽게 당황하고 매도한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기업이 수익을 내고 유지되고 있다면 경영을 계속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바겐헌터에게 언제나 수익 창출의 기회가 온다.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 1. 주가와 기업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라. 2. 매력 없는 주식이 가장 매력적인 사냥감이다. 3. 투자자들이 절망적으로 팔려는 주식을 사고 그들이 필사적으로 사려는 주식을 팔아라. 4.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매도할 때 그들의 오판을 최대한 이용하라. 5. 소문에 흔들리지 마라. 주식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믿어라. 6.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그 기업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라. 7.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켜라. 인내심. 다수의 투자자들이 앞서서 저가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은 가만히 앉아서 시장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데 있다. 심지어 바겐헌터들은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다. 바겐헌터들에게 인내심은 중요한 가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특성이다. 투자에 대한 견해가 바뀌면 투자 분위기는 정말 순식간에 바뀌기도 한다. 따라서 투자하기 전에 투자 분위기가 바뀌기를 기다린다면 결코 다수의 다른 투자자들을 앞서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분위기가 바뀌어서 얻게 될 엄청난 수익을 차지할 수 없게 된다. 존 템플턴은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고 만약 그때 투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마어마한 배당금을 놓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다. 부동심. 당신이 바겐헌터로서 이미 저가 주식을 매수해 두었다면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이때 기억할 것은 아무리 싼 가격에 샀더라도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손실을 염두에 두고 단기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손실을 내고 있는 투자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좀 더 나은 투자로 갈아타고 싶은 충동은 억제하기 힘들다. 하지만 처음에 분석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충동을 이겨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도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저조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실적 저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시점에 무의미하게 매도를 한다. 노력의 보상.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남보다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존 템플턴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성공의 기본이라 생각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뒤따른다고 굳게 믿었다. 가장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1시간 더 책을 읽거나 1시간 더 교육을 받거나 1시간 더 공부를 한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명한 바겐헌터들은 기업의 보고서를 하나 더 읽고 그 기업에 대한 신문기사를 한 번 더 읽고 경쟁 기업에 대한 정보를 한 번 더 조사함으로써 최고의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두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때 대다수 미국인들은 1980년대가 돼서야 일본이 세계의 주요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존 템플턴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50년대부터 미국에 투자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일본을 임금이 낮고 싸구려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로만 인식을 했다. 일본이 산업 강국으로 변하는 동안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잠을 자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을 방문한 존 템플턴은 일본인들이 검소하고 근면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1960년대 초 일본 경제는 평균 10% 성장률을 보였다. 그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4% 정도였다. 즉 일본 경제는 미국보다 2.5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 주식은 평균적으로 미국 주식보다 80% 정도 싸게 거래되고 있었다. 존 템플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아무도 일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을 때 일본 주식에 투자를 하였고 일본 경제가 과열되어 사람들이 너도나도 일본 주식을 사들이고 있을 때 빠져나왔다. 매수 타이밍 1979년 8월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는 주식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를 실었다. 물론 그 커버 스토리의 제목과 기사는 30년이 지난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간주된다. 현재 많은 투자자들은 그 시점이 훌륭한 매수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바닥에서 주식을 매수하기 원한다면 이런 기사가 실릴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 박앤헌터가 되고 싶다면 대다수의 투자자와 함께 행동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다수의 투자자가 가지 않는 곳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 그곳이야말로 저가 주식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장소이다. 누군가 존 템플턴에게 가장 비관적인 시점이 언제인지를 묻자 그는 100명 중 99명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 마지막 매도자들이 시장을 빠져나갈 때 그들이 매도한 후에는 주가가 훨씬 더 폭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론적으로 매도자가 다 떠난 증시에는 매수자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마지막 매수자가 진입하고 있다면 그들이 진입한 후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 주식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투자자가 또 남아있는가? 아마도 그들이 마지막일 것이다. 모두가 증시를 떠날 때가 기회다. 1980년에 막 접어들었을 때 존 템플턴은 투자 자금의 60%를 미국에 투자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져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꺼리고 있던 시점이었다. 투자자들은 건물에 불이 난 것처럼 미국 증시에서 도망치듯 떠나갔다. 하지만 존 템플턴은 그들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처럼 손실을 보지 않았다. 손실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일본에서 엄청난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가장 성공적인 펀드 매니저로 성장해 있었다. 아무도 미국 증시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 때 그는 조사를 시작했다. 존 템플턴은 증시를 조사한 후에 미국 증시 역사상 주가가 그렇게 싼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우존스의 주가 수익률이 역사상 가장 낮다는 것은 박앤헌터들에게 매수를 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었다. 존 템플턴은 1980년대 초 많은 기업이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자사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을 봤다. 매수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수백 개의 기업들이 공개시장에서 자사 주식을 사들였다. 존 템플턴은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이는 것은 기업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보다 그들 기업의 가치에 대해 더 잘 알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사 주식을 사서 소각했기 때문에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었다.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주주들이 기업의 이러한 조치를 환영했다. 1982년 존 템플턴은 월스트리트 위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적이 있다. 인플레이션, 실업, 고금리, 그리고 불경기 등으로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던 때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박앤헌터로서 기업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하락했음을 알고 있었다. 존 템플턴은 향후 10년 내에 다우지수가 3,000에 이를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 당시 다우지수는 800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존 템플턴은 10년 내에 지수가 3,000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당시 그런 예측은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존 템플턴의 예측대로 1991년 다우지수가 3,000을 넘어섰다. 그 결과 그는 투자의 구루로서 더 높은 명성을 얻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투자자들이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상황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추구한 그의 정신력이다. 다른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외딴 곳에 홀로 들어가 저가 주식을 찾는 것이야말로 존 템플턴이 가치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법이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주가가 하락했을 때가 주식을 매수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조차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를 꺼린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현상이다. 너도 나도 주식을 시장에 내어 놓으면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원래 가치에 비해 아주 저렴하게 거래되는 주식을 발견하고 다른 모든 투자자들이 그 주식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가장 비관적인 상황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투자하기 가장 적절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버블. 자동차 산업과 인터넷 산업은 둘 다 세상을 바꿔놓았다. 하지만 우리는 박앤헌터이고 증시 전체가 그런 의견에 동의하여 버블을 확대시킨다면 주가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위험한 투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동차 버블, 인터넷 버블처럼 18세기에 발생한 사우스시 버블도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을 끌어들였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쉽게 돈 벌기를 원하는 인간의 마음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똑같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증시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아이작 뉴턴도 이 버블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날렸다. 쉽게 돈을 벌고자 한다면 반대로 많은 돈을 날릴 것이다. 주식 공모주, 위험한 파티에 쉽게 동참하지 마라. 시중에서 새로 상장되는 공모 주식을 살 기회는 많다. 어떤 경우라도 주가를 최대치로 높이려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라. 기업은 그들이 주가를 최대한 높일 수 있을 때 주식 공모를 한다. 따라서 공모주는 절대로 저가 주식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되는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주식 공모가 갑자기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영자나 증권 인수업자들은 공모를 할 때 기업을 위해 최대한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강세장이 끈 무렵에 공모하길 원한다. 다른 하나는 주식 공모가 있을 때 그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공모 가격이 그 주식의 내재 가치 이상에서 책정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식 공모가 있은 후 몇 달이 지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존 템플턴은 펀드를 관리할 때 공모 주식은 좀처럼 사지 않았다. 최초 공모가 시작된 이후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지나면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 1.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라. 2. 증시의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의 흐름을 읽어라. 3. 주식 공모주. 위험한 파티에 쉽게 동참하지 마라. 4. 스스로 공부하라. 그것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5. 현명한 투자자는 항상 변화의 조짐을 찾으려 하고 자신의 투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위기. 중국어로 위기는 두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위험을 뜻하고 다른 하나는 기회를 뜻한다. 존 템플턴이 살아오면서 늘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격언이 있다. 매수하기 가장 적절한 때는 바로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다.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가장 좋은 매수 시기는 위기가 닥친 후 증시에 투매 현상이 있을 때라는 말이다. 증시의 관점에서 볼 때 2001년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는 금융시장에서 지난 수세기 동안 발생했던 수십 건의 다른 사건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 결과는 거의 대부분 주식 투매 현상으로 나타났다. 2001년 9월 17일 증시가 개장했을 때 잘 훈련받은 박앤헌터들은 증시에서 엄청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존 템플턴은 증시의 위기를 미래의 수익 창출 기회로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그는 전쟁과 같은 위기가 가져다주는 투자 기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인 1939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것을 포함해 그는 여러 차례 비슷한 경험을 했다. 박앤헌터로서 그는 주식이 내재 가치와 무관하게 투매될 때 거기에서 엄청난 투자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매도자들이 두려워하는 위기의 정점에서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경제 위기가 과대평가될 때 훨씬 더 큰 기회가 주어진다. 위기 직후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은 박앤헌터들이 정상적인 증시 상황에서 매일 적용하는 것과 같은 전략을 현재의 위기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 전략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박앤헌터는 가격이 급락하거나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낮은 주식을 찾는다.
저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할 때이다. 둘째, 박앤헌터는 잘못된 판단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을 기다려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즉, 박앤헌터들은 매도자의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야기된 일시적인 변화의 결과로 주가가 급락한 주식을 찾아야 한다. 셋째, 박앤헌터는 전망이 가장 좋을 때가 아니라 가장 좋지 않을 때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모든 투자자들이 성급하게 투매를 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릴 수만 있다면 저가 주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박앤헌터들은 투자자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곳을 공략해야 한다. 투매는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오판을 하는 데서 발생한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투매를 할 때 주식을 매수하면 장기적으로 투자 실적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당신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증시분기가 있을 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미래에 공황이 닥쳤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배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훌륭한 투자자가 될 자격을 갖춘 셈이다. 증시에서의 공황 상태를 잘 이용하면 투자 방법에 있어서나 수익면에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을 크게 앞설 수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팔 때 매수를 하면 다수를 따르지 않게 되고 수익의 규모도 다수와 다를 것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증시의 투매에 의한 심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박앤헌터는 그런 상황에서 매수를 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수익에 집중해야 한다. 그에 대한 혜택은 분명하다. 각각의 경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들은 그러한 투매가 있을 때마다 매수를 해서 투자액을 불려나가면서 수익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런 위기는 아주 드물게 찾아온다. 10년에 두세 번 정도 일어나는 셈이다. 이런 일이 다시 온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노련한 박앤헌터들은 그런 사건들을 목마르게 기다린다. 그 사건들이 엄청난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9.11 테러. 미국의 9.11 테러 이후 항공회사에 하향 경고 기사가 떴다. 존 템플턴은 항공사 주식을 매수할 계획을 세웠고 가장 낮은 주가 수익률을 보이는 주식에 집중했다. 그는 항공사 주식 8종목을 찾고 그날 주가가 50% 하락하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증권회사에 주문을 냈다. 9월 17일 거래가 시작되었을 때 예상대로 투매자들이 시장에 몰려들었고 모든 주요 지수가 급락했다. 그날 다우지수는 7.1%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4.9% 떨어졌다. 나스닥은 6.8% 하락했다. 하락폭을 키운 것은 항공사 관련 주식이었다. 존 템플턴은 매수 주문을 낸 8종목의 항공사 주식 중에서 3종목이 매입 완료되었다. 즉 8종목 중에서 3종목이 그날 거래 가운데 50% 이하로 하락한 것이다. 존 템플턴은 6개월 정도 투자하여 아메리칸 항공은 61%, 콘티넨탈 항공은 72% 수익을 올렸다. 이런 수익은 존 템플턴이 예측한 대로 연방정부가 구제 조치를 취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현명한 박앤헌터들은 역사를 통해 열심히 배우는 우등생들이다. 박앤헌터들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 불멸의 교훈을 역사로부터 배우고 있다. 존 템플턴의 가치투자 전략. 위기가 곧 기회임을 분명히 인식하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매도할 때 매수하라. 증시가 급락할 때에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용기가 필요하다. 복리의 힘을 무시하지 마라. 주식을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증시의 피가 낭자할 때다. 약세장에서 승부를 걸어라. 위기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아시아 금융위기. 전 세계 투자자들은 1997년 불어닥친 아시아 금융위기로 큰 충격을 받았다. 위기에 처한 국가의 여러 금융기관들은 도산했다. 주가가 50% 이상 하락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주식 투자자들은 완전히 빈 유리잔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존 템플턴은 가득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유리잔을 보았다.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여러 나라 중 한국은 박앤헌터인 존 템플턴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곳이다. 존 템플턴은 인터뷰에서 일본 다음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이라고 답했다. 존 템플턴은 한국의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관적인 시점이 되었을 때 증시가 완전히 바닥을 쳤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등을 돌리고 떠나는 시점에 한국의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투자를 계속했다. 근시안적인 견해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의 미래가 밝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주가는 정말 저렴했다. 박앤헌터들에게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주가 수익률이 그렇게 하락한 것은
투자자들이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투매를 했기 때문이다. 존 템플턴은 폭락한 한국 증시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종목을 선택한 후 매수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1997년 말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는 데는 불과 10개월에서 11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증시도 뒤를 이어 되살아났다. 존 템플턴은 단 2년 만에 펀드 투자액을 267% 불려놓았다. 존 템플턴 덕분에 이 펀드는 1997년 최악의 실적에서 1999년 최상의 실적을 올린 펀드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미국 내 대부분의 가치 투자자들은 인터넷 거품으로 흥분해 있을 때 존 템플턴만은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해외 시장에서 저가 주식을 사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앤헌터라고 미국 내에서만 투자를 했다면 별 재미를 보지 못했을 테지만 존 템플턴처럼 세계 시장에서 저가 주식을 찾았다면 아주 뛰어난 실적을 보일 수 있었을 것이다.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가 주식을 발견할 때에만 투자한다는 데 있다. 항상 다른 투자자들과 다르게 투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일반 투자자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 당신은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이 다른 투자자들이 실망 속에 파는 것을 사고 다른 투자자들이 탐욕스럽게 사는 것을 파는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전설적인 박앤헌터 존 템플턴이 제시하는 성공 투자 원칙 12가지. 1. 최고의 수익률을 추구하라. 2. 주식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 3. 투자 방식에 대해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라. 4. 저가의 주식을 사라. 5. 저평가된 양질의 주식을 값싸게 매입하라. 6. 시장 트렌드나 경제 전망이 아닌 가치를 구매하라. 7. 분산 투자하라. 8. 스스로 공부하거나 자신을 도와줄 전문가를 찾아라. 9. 두려움을 극복하라. 10. 장기적으로 투자하라. 11. 세상에 공짜는 없다. 끊임없이 연구하라. 12. 어떤 상황에서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다수의 투자자들보다 더 나은 실적을 달성하기 원한다면 그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